내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들어갈 때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정시관, 그리고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11종의 시설의 방역 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지난 12월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했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하면서 생긴 지역 간 혼선도 고려됐는데요. 하지만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오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앞서서 정부가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업종 6업종에 대해 살펴봤는데 예. 그럼 이 업종들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가 조금 낮다고 판단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된 거죠. 다른 시설에 비해서. 네.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 가시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마트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방역 패스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마트 안에 뭐 식당이고 카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곳에는 방역 패스가 운영이 되지만 장을 보러 가셔서 물건을 사는 장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침방울, 그러니까 비말이 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용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사실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사실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서울만 지금 사용 가능하게 돼 있어요. 즉 방역 패스 없이도 마트를 사용 가능하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현재도 방역 패스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불균형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왜 서울은 가능한데 다른 지역은 안 되느냐 이런 불만이 생기다 보니 정부 입장이 지금 좀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서울 지역은 방역 패스가 적용 안 돼도 되는데 다른 지역은 적용되는 부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나 이런 이제 6개 아까 말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데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식당이나 카페는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할 때 마스크를 벗는 경우들이 있어서 비말이 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좀 적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작용을 해서 아마 6개 그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적용을 폐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업종의 학원은 또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일부 업종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마스크를 벗고서 강의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학원 같은 경우에 밀접도가 높아서 접촉이 더 가까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학원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적용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업종들은 내일부터 네.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것도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네. 발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역 패스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마트에 가시더라도 서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반드시 방역 패스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만 내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사실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방역 당국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게 상시적으로 예컨대 지금은 하지만 한시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일단 다시 방역 패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고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방역 패스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즉시 항고한 부분 중 하나가 또 청소년 방역 패스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법원이 1심에서 집행정지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정부는 또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란 말이죠. 정부 기조에 따르면 언제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건가요? 3월부터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 적용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원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네. 대신 학교가 개학을 하면 학교 내에는 아직 이제 그 법원의 범위는 학원만 돼 있어요. 스터디 카페는 학원만 돼 있고 학교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학교에 오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오미크론 같이 전파력이 높은 변이가 우세종이 되게 되면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정책으로는 학교가 개학하는 3월부터 학교 내에서의 방역 패스 적용 그대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역 패스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3월에도 방역 패스는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항고 이후에도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청소년 방역 패스를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항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그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은 이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없지만 학교를 만약에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반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나 이런 데서 추가로. 또 추가로 학교에 대해서도 그러면 방역 패스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법원은 현재까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의 방침이나 방역 당국의 방침은 학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확산세가 커질 수 있으니 방역 패스 적용을 현재까지는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이 지난 4일이었죠. 4일에 처음 결과가 발표가 나왔을 때도 다음 날인가요? 김부겸 총리가 사실 이게 방역 패스라는 것이 방역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 여건이 개선이 되면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안 좋아지면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것이다. 유연성을 뒀다고 강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번에 이렇게 나온 부분이 그런 법원의 판결이 조금 더 정부가 좀 신경을 썼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유연성, 우리가 의료체에 많이 안정된 것을 신경 썼다고 봐야 저는 될까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사법부가 네. 독립돼 있는 기관이고 거기서 판결을 내린 부분은 행정부가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어요. 네. 다시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고를 한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편차가 있게 되면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그런 방역 패스를 해야 되지? 당장 경기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퇴근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란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방역 상황도 오늘 보니까 3,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그 병동에 운영률이 거의 80%, 90%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전 수도권, 비수도권 합쳐서 40% 정도예요. 40%. 그러면 예를 들면 중증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영 가능한, 즉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 지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방역 패스를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갑자기 늘어나도 며칠간 또 1주나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아마 고려돼서 방역 패스 적용을 좀 당분간 한시적으로 폐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마치 이제 법원의 판결에 약간은 좀 굽혔다고 할까요? 그렇게 비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신뢰도에도 사실 손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방역 패스의 정당성을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법원에 가서 그 부분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죠. 예를 들면 정부가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필요해서 적용한다고 했을 텐데 법원이 들어봤을 때는 그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물론 법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 개의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는데 네. 그중에 하나는 또 기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개의 판단에서는 방역 패스 적용을 폐지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결국 그 방역 당국이 법원을 제대로 설득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왜 방역 패스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좀 더 정밀하게 돼야 되고, 법원도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거리두기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6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 연휴 기간도 포함이 되는데 설 연휴- 가족끼리도 이 6인 제한에 조금 걸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족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이 이제 다음 달 6일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3주 동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 기간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6명 모이는 것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인원 제한을 하고 인원 제한을 약간 늘린 거 아닙니까? 4명에서 네. 6명으로 늘린 상황인데, 그게 사실 이제 이 김부겸 총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오미크론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이번 주말 정도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지금도 한 네. 27%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확산세가 커요. 일반 다른 변이보다도. 그런 상황이 되면 추석 연휴가 상당히 위험한 고비가 될 수 있다. 연휴요? 예. 설 연휴가 죄송합니다. 설 연휴가 위험한 고비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동량이 늘어나고요.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설 연휴 동안 확산세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6명 인원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